그 여자 재벌 회장의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70대 노인의 여자가 되는 대가로 받은 건 죽은 남자의 집,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남봉은 30년 만에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작했고 장미는 아직도 모릅니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이 드라마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모든 배신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염산월과 홍주모녀가 채화영의 집에 짐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 채화영의 반응을 보세요. 염산월,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거니? 지금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채화영에게 염산월은 그저 마 회장의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대창 회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최화영,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착각하지 마. 이 장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계산된 장면입니다. 마 회장은 왜 이 타이밍에 염산호를 집으로 들였을까요? 화영이 바깥잠을 자고 들어온 바로 그 다음 날. 설인이 호텔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소문이 도는 바로 그 시점. 우연일까요? 마 회장은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 화영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손녀 설인 역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카드가. 새로운 균형 추가. 바로 염산월이라는 존재가. 염산월, 내 친구예요. 사정이 딱하게 됐대서 내가 부른 거야. 친구. 70대 재벌 회장이 40대 여자를 친구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염산월의 대사를 들어보세요. 최 대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할게. 이 대사, 겉으로는 애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염산월의 표정을 보면 다릅니다. 눈빛에 묻어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리고 진홍주의 등장. 대표님 불편하시겠지만 좀 봐주세요. 회장님이 저희 부르신 얼굴도 있는데. 얼굴? 회장님의 얼굴을 생각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을 거절하면 회장님께 뭔가 말하겠다는 암시인가요? 이 모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진홍주는 이미 장미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준호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장미가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준호 셰프님은 내 첫사랑이자 내 우상이에요. 멀리서나마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요. 장미의 이 순수한 고백을 들은 강백호의 표정. 동정? 아니면 경멸? 강백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감정은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을. 먼저 마음을 내보이는 사람은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래서 강백호는 장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장 그만둬요. 여자엔 관심도 없고 일밖에 모르는 무지무지 바쁜 사람이니까. 이게 조언일까요? 아니면 견제일까요? 현수막을 치워버린 남자들을 찾기 위해. 백호는 장미를 데리고 직접 목격자를 찾아다닙니다. 맞죠? 블랙박스 영상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 준대요. 장미는 좋아합니다. 백호가 도와주는 것을. 그런데 백호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뭐 상 같은 거 안 줘요? 고마워요. 장미가 가벼운 농담으로 던진 이 말. 하지만 백호는 진지합니다. 연약한 요사르리 야심한 시각에 보내다녀. 장미가 반박합니다. 나요? 내가 연약해요? 그런데 백호의 다음 대사를 보세요. 사고라도 당해봐요. 내가 얼마나 자책감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장미 씨를 바래다 주는 건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내 맘 편히 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 대사, 표면적으로는 솔직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백호는 장미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보호자 콤플렉스일까요? 더 중요한 건 백호 자신도 이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장미의 의사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호의 형, 강준호가 장미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럼 그때 백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동생으로서 형의 사랑을 응원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보호해온 장미를 형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할까요? 강남봉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 지금 지방에 와 있어. 산디과 졸업작품 전시회 때문에 학과장하고 같이 오게 됐네. 여기 강원도야. 거짓말입니다. 남봉은 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할 때 남봉의 표정을 보세요. 죄책감, 망설임? 아니요, 놀랍게도 자연스럽습니다. 30년 넘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남자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거짓말이 이렇게 매끄럽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이게 처음이 아니다. 둘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이다. 아내 영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얼른 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30년 믿어온 남편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식탁 장면을 보세요. 영자는 남편 걱정에 홍삼을 사려고 합니다. 내 아빠 그 나이에 힘들어서 어떡하니? 오늘 가서 홍삼 좀 맞춰야지. 남편을 위한 마음입니다. 진심 어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남봉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강원도에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까요?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남봉의 행방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이라는 존재가 남봉의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 남봉에게 화영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 닿을 수 없었던 꿈,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 30년 지켜온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최화영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호텔에서 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잤을까요? 강남봉 씨, 오늘 안 취하고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최화영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드뭅니다. 항상 계산하고 항상 통제하고 항상 완벽한 그녀가 술에 의지할 만큼 무너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곁에 있는 강남봉. 제가 있잖아요. 화영 씨 꼭 기억해줘요. 화영 씨 행복하고 좋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힘들고 외로울 때 절 기억해줘요. 이 대사, 겉으로는 헌신적인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강남봉은 화영의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화영이 힘들고 외로울 때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강남봉은 화영이 행복할 때가 아니라 불행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구원자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제가 항상 화영 씨 지켜줄게요. 그림자처럼요. 그림자.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 본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 강남봉은 스스로를 그림자로 규정합니다. 화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화영을 그림자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닐까요? 자신의 통제 안에,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싶은 건 아닐까요? 정말 날 지켜줄 거예요? 그럼요. 화영이 술에 취해 강남봉에게 기댑니다. 내 앞에 있어줘요. 제발. 이 장면 로맨틱해 보이나요? 아니면 위험해 보이나요? 화영은 지금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강한 척, 완벽한 척 해온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봉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순간일까요? 강혁이 화영을 술에 취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화영이 무너질 때를 기다려온 건 아닐까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슬픈 장면. 수키의 감정 스티커 장면입니다. 자, 여기 노트에 어머니 기분이 어떤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행복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장미가 엄마를 위해 만든 감정 노트.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엄마가 매일 자신의 감정을 스티커로 표현하게 만든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다 보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안정된 일상을 만든대요. 예측 가능성. 수키가 언제 불안해할지, 언제 행복해할지, 언제 슬퍼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장미가 데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수키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장미 자신을 위한 걸까요? 장미는 말합니다. 가능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가정 모두 마음을 놓을 수 있잖아요. 자립적인 생활. 5세 지능의 여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장미가 말하는 자립은 뭘까요?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옷을 입는 것? 이건 자립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장미가 엄마를 더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미는 혼자 화장실에 갑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안 와서 놀랬지. 미안해, 엄마. 수키가 울면서 장미를 찾습니다. 겨우 몇 분 사이인데도 불안해합니다. 왜 울어? 엄마 두고 내가 어디 가? 장미의 이 대사.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장미는 갈 수 없습니다. 엄마를 두고 어디로 가? 결혼도 연애도 자신의 꿈도 모두 엄마 다음입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짐일까요? 장미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미의 인생은 이미 멈춰 있습니다. 수키가 5세로 퇴행한 그 순간부터 정수키가 낳은 또 다른 쌍둥이 이름은 마설인. 드라마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장미와 설인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모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갈라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둘이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마대창 회장, 최화영, 아니면 마동석? 장미는 모릅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그 동생이 재벌가 손녀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동생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설인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을, 그 언니가 자신의 생모를 돌보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언니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화영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 회장의 유산 상속 구도가 바뀝니다. 설인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둘은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은 반드시 만날 것이고 그 만남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장미가 화영이를 찾아옵니다. 도시락을 들고. 대표님이 계신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표면적인 이유는 강준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장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장미가 준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드셔보시면 그 맛에 껌뻑 넘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요. 장미는 자신만만합니다. 음식으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입니다.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순한 도시락에 마음이 움직일까요? 장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준호가 움직이는 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장미에게만 있습니다. 장미의 반찬은 사랑입니다. 그 차이를 준호가 모를까요?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여사님, 우리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화영은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 아들 찾긴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화영의 진짜 목적입니다. 마 회장의 집에 들어간 것도, 화영을 견디는 것도, 모든 굴욕을 참는 것도 아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늘이 꼭 찾아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 회장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가 곧 불거질 것입니다. 그 전에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마 회장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 설이는 어떻게 될까요? 꼭 내 편을 만들어야 돼. 내 편. 내 핏줄. 내 아들이어야 내가 믿고 함께할 수 있어. 최화영의 이독백. 섬뜩합니다. 최화영은 마 회장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마 회장의 재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설이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손녀라도 남자 후계자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다면, 마 회장의 진짜 아들이 나타난다면 모든 판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아들은 정말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의 거짓말일까요?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그 아들이 채화영이 편일까요? 닥쳐. 내 집에 사람 부르는 것. 쫓아내 눈치 봐야 되겠냐? 마 회장의 이 한마디에서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진짜 가족은 없습니다. 며느리 화영은 그를 이용합니다. 손녀 설이는 그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염산월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짜로 대해줄 사람이. 하지만 염산월도 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 회장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70년 넘게 재계를 지배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염산월을 곁에 둔 이유는 뭘까요? 외로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진짜든 가짜든 옆에 누군가 있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늙음하게 얻은 세컨드 염산월 덕에 없던 다정함과 애교가 생기는데 이 문장이 가장 슬픕니다. 평생을 독재자로 냉혈한으로 살아온 사람이 70이 넘어서야 다정함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을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니? 뭐 클럽에 가고 있다고? 너희 할아버지 염산월하고 홍주를 들으셨다. 설이는 집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도망치고 싶어서? 어디긴 어디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근데 넌 한가하게 클럽 가서 춤출 생각이 나니? 화영의 이 대사에서 설인에 대한 실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설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설인은 이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 싸움도 엄마의 권력 욕심도 자신에게 강요되는 후계자 역할도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 한없이 외롭다. 설인은 외롭습니다. 마 회장과 같은 이유로. 하지만 마 회장은 그 외로움을 권력으로 채웁니다. 설인은 그 외로움을 방종으로 채웁니다. 둘 다 실패할 겁니다. 어느 날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마동석, 장미와 설인의 생부, 수키의 연인, 마 회장의 아들.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을까요? 드라마는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실종은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었을까요? 감금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숨어 있을까요?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화영의 지위는, 설인의 정체성은, 장미의 가족은, 마동석이 진짜 열쇠입니다. 얼음장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을 녹이는 여자 오장미를 사랑하게 된다. 아직 19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장미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지만 조짐은 있습니다. 장미가 자신을 첫사랑이라고 말할 때 준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장미가 자신을 우상이라고 말할 때 준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준호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장미라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미에게는 이미 동생 백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선택해야 합니다. 동생의 우정을 지킬 것인가, 자신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 질문. 채화영은 정말 피해자인가요? 겉으로 보면 화영은 억울합니다. 시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고 남편은 일찍 죽고 딸은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화영은 마동석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마 회장의 며느리 자리를 사랑했을까요? 동석의 실종.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채화영의 아들은 정말 존재하나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아들의 모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채화영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 회장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일까요? 세 번째 질문. 강남봉은 누구와 있었나요? 강원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채화영과 만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네 번째 질문. 정숙희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나요? 오세지능으로 퇴행할 정도의 사고.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사고는 아니었을까요? 숙희를 제거하려던 누군가가. 다섯 번째 질문. 장미와 설인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재벌가 손녀, 한 명은 반찬가게 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누가 진짜 상속자가 될까요? 여섯 번째 질문. 마동석은 살아있나요? 실종.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까요? 기억을 잃고 아니면 복수를 준비하며 장미가 도시락을 들고 강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설인도 준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 여자가 한 남자를 중심으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미와 설인은 반드시 마주칠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첫 거짓말은 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쉬울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진짜든 가짜든 그 아들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순간 모든 상속구도가 재편됩니다. 염산월이 집에 들어온 것, 설인이 통제 불능이 된 것, 마 회장이 화영을 믿지 않기 시작한 것, 모든 게 화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고의 진실, 마동석과의 관계, 장미와 설인의 출생 비밀, 숙희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들이 하나씩 깨어날 겁니다. 준호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의 순수함에, 장미의 열정에, 장미의 진심에, 그리고 준호가 마음을 열면 백호와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늙은 회장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회장이 쓰러지는 순간 모든 세력이 움직일 겁니다. 강남봉은 화영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화영이 더 이상 권력이 없어진다면 강남봉은 여전히 화영 편일까요? 채화영의 집에 들어온 염산월. 아내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한 강남봉. 장미 주변을 맴도는 강백호. 술에 취해 무너진 채화영. 클럽에서 도망친 설인. 그리고 모든 중심에 있는 마대창.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물 밑에서는 더 큰 음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깊은 배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엄마가 왜 오세로 퇴행했는지,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장미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채화영도 모릅니다. 염산월이 얼마나 치밀한 여자인지, 설인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강남봉이 다시 자신의 인생에 들어올 것이라는 걸 채화영도 모릅니다. 자신이 찾는 아들이 진짜 자신을 구원할지, 아니면 자신을 파멸시킬지, 강남봉도 모릅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국을 가져올지, 마 회장도 모릅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드라마의 진짜 공포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모릅니다. 모두가 상대방을 오해합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고 본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희생이라고 본 것이 사실은 이용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연이라고 본 것이 사실은 계획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남자 19회. 시작은 이미 끝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겠습니다.